이게 말이 되나요? 헬리콥터를 직접 몰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의사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현재 오징어 게임2를 제치고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한 한국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이 드라마를 본 미국의 베테랑 응급구조 팀장이 던진 첫마디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 1위를 할 수 있죠? 그는 충격과 흥분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현재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제치고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한 한국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이 드라마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액션 영화 같은 의료 드라마겠지.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드라마의 인기 때문이 아니라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우리 얘기야. 이 장면 봤어? 완전 PTSD 온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15년간 헬리콥터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일한 베테랑 응급구조대원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먼저 환자를 만나는 사람, 도로 위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 우리는 매일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의료 드라마가 현실적이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의료 드라마를 경멸해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싸움을 그들은 단순한 오락거리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에 빠졌다가 3초 만에 깨어나고 외과의사가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걸 해결하는 스토리들. 그걸 보면서 저는 늘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현실에선 절대 저렇게 안 돼. 그래서 저는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처음 들었을 때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외과의사가 헬기를 몰고 현장으로 뛰어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이야? 그런데 신입 구조대원 마이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드라마를 본 후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형,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형이 보면 완전 빠질거려?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 드라마는 다 거기서 거기야. 현실이랑 전혀 다르다고. 하지만 마이클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형, 한 번만 봐요. 이거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차라리 한 편만 보고 헛웃음이라도 치자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또 의사가 기적처럼 환자를 살리겠지. 또 뜬금없이 감성적인 음악 깔고 감동 코드 밀어붙이겠지. 그러나 응급실 장면이 나오면서 저는 멍해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본 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전쟁터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바닥,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의료진,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모니터 알람음. 환자 맥박 없다. 출혈량 너무 많아. 클램프 가져와. 제세동기 충전. 3, 2, 1 쇼크. 단순한 세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일하는 곳과 똑같았어요. 의료진의 움직임, 빠르게 주고받는 명령, 누군가는 피에 젖은 장갑을 끼고 있고 누군가는 피곤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에도 익숙한 말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환자가 죽는 장면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료 드라마에서는 환자가 막판에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하지만 중증외상센터에서는 살릴 수 없는 환자는 살릴 수 없는 대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쳐간 한 장면.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있다. 그날 밤, 보스턴 고속도로 한복판. 저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전복된 차량, 부서진 유리 파편, 도로에 널브러진 환자들. 피가 섞인 빗물이 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2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고 맥박도 희미했어요. 출혈이 심해. 구조대 언제 도착해? 5분 후 도착 예정. 5분이면 너무 길어. 피를 멈춰야 해. 제 손이 그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피. 그 순간 드라마 속 장면과 현실이 겹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반적인 의료 드라마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의료 드라마에서는 응급실이 마치 깔끔한 실험실처럼 묘사됩니다. 의사들은 침착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들은 기적적으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중증외상센터의 응급실은 우리가 아는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의료진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한 명의 환자를 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의사들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환자가 죽는 장면이 너무나 사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료 드라마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몇 번의 전기 충격과 CPR 심폐소생술만으로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후 회복될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고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생존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그런데 중증외상센터는 다릅니다.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한 명이 가슴을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이 산소를 불어넣고 또 다른 한 명은 약물을 투여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한 후 주인공 의사는 멍하니 환자를 바라봅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습니다. 시간 기록해 주세요. 사망 선언합니다. 배경음악도 없고 감정을 강조하는 클로즈업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순간이 흐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다. 의료진은 기적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를 살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그 점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환자가 죽었을 때 화면 속 의사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이 환자를 살릴 수도 있었을까?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라 저는 순간적으로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환자의 죽음을 감동적인 음악과 드라마틱한 연출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료진이 느끼는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환자가 죽으면 우리는 사망 시각을 기록하고 다음 환자로 이동해야 합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담담하게 담아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드라마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냉소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회를 재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병원을 전쟁터로 묘사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전장과 같은 긴박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의료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드라마가 의사 영웅이라는 뻔한 공식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의사가 환자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도 인간이며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병원 드라마는 의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사랑, 갈등, 인간적인 고민들이 드라마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중증외상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에서 병원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겠지요.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응급 환자는 누구나 최고의 의료진을 만날 수 있으며 외상센터의 구조 체계도 철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미국에서 EMT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종종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전에 의료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응급실조차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이뤄낸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의료진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응급개복 수술 장면이었습니다. 보통의 의료 드라마에서는 수술실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환자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는 환자가 도착하는 순간 바로 응급수술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장된 연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상센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헐리우드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헐리우드는 영웅을 만듭니다. 의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는 기사회생하며 마지막에는 감동적인 음악이 흐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병원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드라마를 끄고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 이 헌신, 이 노력들.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국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봤지만 어느새 나는 드라마 속 장면 하나하나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출근한 날, 레베카와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내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이제 좀 인정하시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더라. 레베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실의 혼란과 의료진의 긴박한 움직임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사들이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나는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고로 복부에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수술실로 옮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단순한 감동을 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의사들은 항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도, 출혈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도 환자의 생명이 손을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드라마는 그 순간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의사는 한 환자의 사망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실을 나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다음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몇 초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환자를 살리지 못했더라도 다음 환자를 위해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의료진도 인간이지만 감정을 다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외상센터가 일반적인 의료, 드라마와 차별화되는 이유였습니다. 레베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 떠올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멋져 보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다는 걸 이 드라마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가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서 놀랐어요. 나는 동의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의료진이 매일 싸우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이 드라마가 왜 한국에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마 한국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 사람들은 의료진이 매일 싸우는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장면들을 곱씹으며 출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장비를 챙기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내내 중증외상센터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부딪힌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복부 출혈이 심했습니다. 의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며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드라마 속 장면과 현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주인공은 이런 상황을 매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매 순간이 전쟁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출혈을 멈추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했던 결정을 떠올렸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술해야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은 수술실까지 갈 시간이 부족할 때 망설임 없이 응급 개복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과연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신속하게 결정했고 응급실 한가운데에서 개복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환자의 혈압을 모니터링하며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 잠시 복도에 앉았습니다. 레베카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혹시 또 드라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현실적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이 드라마는 의사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리지 못하기도 하고 모든 걸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다시 출동해야 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의료진이 처한 현실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급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출동벨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중증외상센터 속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의료 드라마 특유의 비현실적인 설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몇 화를 더 볼수록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병원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나라의 의료진들이 매일 맞닥뜨리는 싸움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 하지만 단순히 경제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응급 환자는 누구나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한 나라가 모든 국민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단순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수많은 환자를 살려냈지만 때로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좌절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의료 가운을 입고 환자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출동할 때마다
나는 매번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살릴 수 있을까?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출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증 외상센터를 보면서 이것은 의료진을 위한 헌사이며 매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주인공은 피로에 지친 얼굴로 응급실을 나섭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그는 다시 한숨을 돌리고 다음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출동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식 감동 공감